안녕하세요. 저는 단소고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아이들 잘 따라왔고 이제 저희 또 2학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 때는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만 이제 국어가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돼갖고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소고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 문학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런데 매년마다 이게 달라지시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다른 학교는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러니까 얘네 학교들만의 특징으로 이렇게 정형화된 게 있어요. 그런데 단소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자주 바뀌시고 1년마다 이제 교체가 되시는데 이게 그 밑으로 후임으로 연결이 안 되시고 선생님이 보이시다가 이제 단대 보고 가셨다가 막 이렇게 그냥 학교 자체에서 안 보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얘네는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랜덤하게 이제 범위도 바뀌고 부교재도 바뀌어요. 그래서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작년 저희는 1년 내내 2학년들은 문학 과목만 했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1학기는 문학하고 2학기는 독서를 하거든요. 어떤 학교는 엄매를 하거나 막 이러는데 얘네는 1년 내내 이제 문학만 했던 상황이고 올해 얘네가 이제 작년 2학년이 3학년 올라가잖아요. 지금 3학년 때는 그냥 선택 과목이 없어요. 다른 학교는 엄매하고 화작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는데 그냥 학교에서는 화작으로 그냥 묶어 놔버렸어요. 엄매 자체를 이제 안 하시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셨으니 내신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이 학기 초에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데 문학 교과서는 바뀌지 않을 거고 부교재 유무가 좀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작년 걸 기준으로 보시면 교과서하고 부교재가 들어오는데요. 부교재를 매3문을 쓰셨어요. 이게 그 문학이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교재인데 여기가 다 뭐 모의고사 기출, 수능 기출로 이루어진 거고 범위가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문학이. 그런데 어쨌든 교과서 나가시면서 첫 중간고사에 부교재에 넣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교재를 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학교에서는 진도를 못 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간고사 교과서만 들어갔었죠.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좀 컴플레인하고 막 이러니까 기말고사 2학기 그때는 다 부교재를 썼습니다. 올해는 이 부교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학기 초에 선생님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근데 교과서는 출판사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부교재 반영하고 시험 범위는 정형화된 것이 아니어서 해마다 지금 현재 1학년도 작년 1학년 선생님이 아니시고 그게 이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엔 그 2년 전에는 얘네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애들은 1학년 때 부교재를 안 썼어요. 근데 작년엔 부교재 쓰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자, 문항수를 보시면 선택형이 18문항이고 서답형이 8문항인데요. 요게 좀 많아요. 8문항이면 근데 서답이어서 서술형하고 단답식이 같이 섞여 있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식 같은 게 18문항인데 이거 여기에서 거의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괄호 채우기가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 유형을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남자애들한테는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요게 이제 40점이나 가져가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래서 거의 선생님이 바뀌셔도 요거는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문항수는. 문항수 자체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건 아닌데 좀 이게 부담스럽겠죠. 자, 선택형 문제 유형은 다른 학교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문학이 어려운 이유가 좀 잘렸네요, 여기가. 네. 문학이 어려운 이유가 그 문제 유형이 좀 아주 까다롭게 들어오는데 저희가 1학년 때도 문학이나 문법을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그 1학년 때 문학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작품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한 시험당 시, 소설, 뭐 희곡 막 이런 애들이 고전시, 고전소설 이런 게 섞여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선택지 자체가 아주 까다롭게 구성이 되는데 두 작품을 여기다 지문에다 넣어놓고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건데 네,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요. 이게 지금 네, 자료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하는 유형 문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이게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역설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객관적 상관물 막 이런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가장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모두고로 시효 문제가 작년에 중간고사에 2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모두고로 시효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3개 문항, 2개 문항 막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 2문제에서 이제 맞냐 틀리냐가 1, 2등급을 가르는 문제였고
이거랑 같이 이제 서술형 문제예요. 그래서 보기 유형 문제도 당연히 들어오는데 요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진 않았어요. 보기 문제가.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보기 문제가 되게 많아가지고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문학에서 낼 만한 것들만 내세요.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제 시험이 쉬우면 다 맞아야지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운 거죠.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서답형 문제는 괄호 넣기 유형의 단답식인데 한 문제당 괄호 개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괄호 하나당 뭐 1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괄호 뚫은 거마다 이제 배점을 주시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조건 충족 문장 서술 유형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괄호 뚫은 것만 아니고 위에 문장을 그러니까 서술해라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에 비하면 한 중상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평을 보시면 부교재가 만약에 들어오면 선생님들이 부교재에 좀 오답을 많이 말장난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부교재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학년, 2학년 다 부교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이제 시험 봐오는 거 이렇게 보면은 교과서 문제는 거의 안 틀려요. 근데 부교재를 얘네가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랬다가 좀 부교재에서 틀리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부교재를 엄청 꼼꼼하게 막 정말로 그걸 다 쳐가지고 막 빈칸 뚫어가지고 아이들 외우게 하고 들어가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선택지 속임이 되게 세부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 와 1학년 때랑 좀 난이도가 틀리네, 다르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선택지 자체가 아주 말장난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려고 제가 맨날 이제 그 숙제할 때마다 잔소리하는 게 이게 끊어 읽어라, 좀 밑줄을 쳐라 이런 건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서답형이 이제 등급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등급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안 외우려고. 그런데 자기네가 알아요. 한번 뒤통수를 맞아보면 아 이거 안 외우면 진짜 그게 성적이 안 나오는구나. 객관식 다 맞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얘가 거의 3, 40점을 가져가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 예시입니다. 서답형인데요.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거 저희 아이가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봐갖고 온 시험인데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보기에만 그렇고 저희가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묘사한 순서, 시상 전개 방식 써봐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완성한 문장을 답안지에 그대로 옮겨 적을 것. 어려운 것 같지만 여기에다가 필요한 단어를 집어넣고 이 문장을 그대로 답지에 쓰란 얘기예요. 자기네가 만들어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단어를 집어넣고 이 문장을 써라. 근데 이거 조건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못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조건까지 다 읽을 수 있게. 조건이 2개 정도 달리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는 조건이 막 4개까지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괄호 넣기가 들어옵니다. 네, 서술형 요것도 이때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렇게 괄호 뚫어놓잖아요. 그냥 괄호 채우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괄호만 정확하게 채우면 그거를 그냥 문장으로 쓰면 되거든요. 그럼 저거 어떻게 채우냐? 정확하게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단어 하나, 선생님이 좀 프린트 하나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외우라는 건데 이거 남자애들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지금은 여고에서 내는 형식이에요. 여기 옆에 뭐 숙명, 진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문장을 써라가면 문장력이 좋아서 긴 서술을 안 내세요. 이렇게 괄호 채우기를 넣는데 지금 단소고는 1학년도 2학년도 이런 식으로 내세요. 이게 특징이세요. 서술형으로 안 내세요. 거의.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이죠. 요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데요. 이 칭찬할 만한 아이예요. 여기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것에 표시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그어가면서 표시를 하면서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실수하지 않게 해서 밑에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지에다 이렇게 하죠. 근데 더 이제 훈련이 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비교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가는 나와 달리 괄호를 묶게 하죠. 밑줄 치고 괄호를 묶는 이 사소한 게 100점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제 막 맨날 잔소리를 하죠. 그래도 안 되는 거 보세요. 그래도 이 친구는 그래도 많이 표시를 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기 문제입니다. 근데 보기 문제인데 이거 보기 유형 아니고요. 모두 고르시에요. 여기요. 모두 고른 것은 해갖고 3.5점인데
고민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5번으로 했다가 이제 3개냐 2개냐 이거 갖고 고민을 한 것들이죠. 그래서 애들이 이것 때문에 모두 고르시고 나오면 여기서 등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중간고사인데 모두 고르시고가 이것처럼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5번이냐 2번이냐 이게 디귿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인데 여기 보시면 디귿을 정확하게 고쳐놨죠. 대상의 아름다움 이게 아니고 그 밑에다 자기가 써놨잖아요. 이거 수업 시간에 저희가 한 거죠. 이렇게 시험지에 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100점이에요. 네. 그래서 2학년들도 저희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저희 반에서 1등급이 다 나오거든요. 4명이 다 들어오고 1, 2등급이 다 저희 반에서 나오는데 이런 사소한 이런 것들이 등급을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 작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 2학년 02 선생님들이 애들이 계속 외부 작품 나와요 물어보면 절대 안 나와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안 나온다는 건 지문에다가 안 넣는다는 얘기죠. 이거 보세요. 유사한 작품을 골라라.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외부 작품이에요. 현대시 저희 있고 얘랑 유사한 걸 골라내봐. 이거 5개 다 외부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선생님이 외부 작품이라고 안 하세요. 왜냐하면 선택지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보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외부 작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말만 고지고대로 믿은 애들은 이거 갖고 가서 따져요. 선생님 외부 작품 안 나온다면서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시험 기간에 1학년 때도 했지만 2학년 때는 좀 더 많이 외부 작품 그물짜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시험 준비하면서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손을 못 대요. 그냥 한 번이라도 봤어야지, 아, 나 들어봤어, 알아. 이렇게 해야지 이거 푸는 거지. 한 번도 못 들어본 상태에서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자, 요거가 보기인데요. 보기가 꽤 길게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보기를 바탕으로 풀어라. 그래서 이 보기 문제 같은 경우 이 보기 자체도 저희가 숙제 안에 거의 다 애들이 접했을 법한 보기들이 들어와요. 너무 생뚱맞은 게 아니고 한 번씩 다 봤던 것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돼서.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보기 문제가 없어요. 이 보기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인 거죠.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방법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정리를 써머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주는 거 갖고 그냥 책에다가 필기한 거 갖고 그 정도만. 그런데 한 번 더 그 연습을 이렇게 내용 정리하는 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써머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국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써머리본을 만들어서 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스피드로 해가지고 학교 진도와 상관없이 먼저 이렇게 예상 범위를 빼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정리본이 들어가면서 학교 선생님이 주시는 프린트, 그 다음에 학교 수업 나가는 거 해가지고 한 3차까지 정리본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자, OX. 아이들이 저를 아주 죽이고 싶어하는 OX 문제인데요. 요거는 1학년 때 해본 녀석들은 이미 알아요. 아, 우리는 죽었구나 해서 애들이 방학 때 수업하면서 자, 방학을 즐기자. 왜냐면 일찍 딱 9시에 끝나고 갈 수 있는 게 방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강을 하면서 한 주 열심히 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그 악마의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준비하고 와.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거의 11시에 가는 거죠. 이러면서 갔어요. 기존에 저랑 했던 애들은 아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애들 숙제 내준 거 갖고 OX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숙제 안에서 OX 뽑아가지고 개념 요거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단소고 같은 경우에 되게 철저하게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국어 자체에 흥미도 없을 뿐더러 너무 어려워하고 한 번에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수업할 때 그냥 한 번 들어. 하고 2번, 3번, 4번 하는데 거의 1학년은 제가 시험 기간에 8번까지 돌려요. 그럼 걔네가 나중에는 막 귀에서 피 나온다고 막 난리치는데 제가 작년에 2학년들을 이제 진행을 해보니 2학년은 8번까지는 못 돌리지만 그래도 한 5, 6번까지는 돌리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는 거의 한 25개에서 30개까지 작품이 들어가요. 문학 작품이. 그런데 얘네는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한 3, 4작품 하시기도 힘드세요. 그리고 부규제 범위를 알려주시는데 거기에서 한 2작품 정도, 그러니까 총 6개 정도를 진도를 빼시는 것도 되게 버거워하셔서. 근데 올해 선생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또 바뀌시니까. 근데 얘네 학교 자체가 뭐 부교재를 많이 쓴다, 뭐 외부 작품 프린트 많이 준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국어가 이제 좀 얘네 전공 과목하고 먼 과목이니 좀
최소한으로 부담을 좀 최소한으로 주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국어 나가는 그 부담보다는 훨씬 많이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너무나 그 외계인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죠. 그래서 범위가 적지만 그래서 많이 돌리지만 한 5, 6번까지 그 안에서 이거 개념으로 다 잡아낼 거예요. 다 외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제 해온 거에 대한 만족도가 이제 100%가 된다. 그럼 여기서도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통과를 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오면. 그래서 저희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은 이거 한 번에 통과하는 녀석들이 있었어요. 걔네는 되게 막 이렇게 1학년 때부터 탁 자세가 잡힌 아이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존재를 아는 애들은 2학년 때도 열심히 할 거라 생각하고 이거 직전 대비까지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선택지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애들이 1번, 2번 이렇게 찍어와요. 밑에 선지를 정확하게 읽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1, 2, 3, 4, 5번을 다 이렇게 OX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이걸 읽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때서 아, 사람들이 이리때를 이렇게 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예요. 그 직전 대비까지 돼가지고 제가 돌리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문법은 저희는 이제 2학년 때는 안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핵심 정리 자료가 1학년 때처럼 나가요. 그래서 저희 작품 다 끝나고 핵심 정리 자료 주고 그다음에 제가 빈칸 뚫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이지만 이렇게 뚫려 있지만 뒤로 갈수록 그게 다 뚫리잖아요. 어머니들 1학년 때 보셨겠지만 여기 다 뚫려요. 나중에는 그냥 전체 다 뚫어버려요. 그러면 애들이 단계적으로 외웠기 때문에 다 넣거든요. 그럼 이게 가장 좋은 게 저희 서답형에 괄호 뚫려 있었잖아요. 그거 그냥 하나 또 빠짐없이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자, 문제는 거의 한 4단계, 5단계로 나갈 거고요. 지금 2학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의미가 없어서 안 풀려요. 너무 쉬워서 교사형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다른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싹 다 풀 거고, 그다음에 요것도 선생님이 보기로 이거 많이 쓰시거든요. 모의고사하고 수능 기출 고3 애들 거. 그래서 그것도 풀고, 그다음에 그 해에 수특에 들어오는 그 지문까지도 그 문제까지도 싹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리고요. 얘네 학교 기출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데 이 주변에 쓰는 학교에서 동일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기출을 쓰는데 자, 쓸데없는 문제는 안 쓰고 정말 선별된 문제들만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그물짜기는 1학년 때는 한 1차, 2차 직보 2번에 걸쳐서 할 때 그때 했었는데 이거는 좀 더 많이 할 거예요. 2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숙제 자체에 외부 작품이 많이 나갈 거고 그러면 애들이 선별을 하거든요. 숙제하면서. 공부 잘하는 녀석들도 이렇게 풀다가 아 이거 너무 얘랑 좀 거리가 먼 것 같네 지네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주는 거니까 판단하지 말고 풀어 라고 하는데 빠뜨리고 안 풀어고 막 이러는데 그런 문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냥 거기까지 섭렵을 해야 좀 어렵게 공부를 해놔야 실전에서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2학년은. 그래서 숙제에도 많이 들어갈 거고 직보 때도 1차, 2차에 걸쳐서 이 그물짜기를 좀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할 겁니다. 자, 요거 관리 들어올 건데요. 저희 단톡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시험 기간에는 좀 단톡을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보면 뭐 12시 이후에 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막 이러는데 저희가 시험이 이제 막바지에 이제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뒷시간에 막 질문하고 그다음에 이게 직보 때 저희 쓰는 톡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직보하고 가서도 제가 여기다 자료를 올려서 빨리 봐. 그러니까 시험 보기 직전까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요 창이에요. 그래서 좀 톡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 시즌에는 좀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관리 체계인데요. 그 기존의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받아보시면서 이제 열이 받으시고 막 이러시는데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 테스트 점수는 제가 다 기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저도 다 확인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확인 체크하면 되는 거고 어머니들은 그냥 여기에서만 이제 잔소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 들어오면 숙제가 안 되면 남기잖아요. 근데 집이 먼 애들은 정말 제가 대량 난감인데 제가 터득한 게 뭐냐면 그냥 어머니들한테 피고 보세요. 그래요. 너 집이 어디 안 물어봐요, 이제.
그 진모네 애들은 좀 내가 딱해가지고 너 빨리 가야 되잖아.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요 녀석이 하나의 무기가 돼버려서 이제 그거는 니네 집에 어디든 상관없어. 숙제를 안 해오면 남아.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빨리 전화드려. 이따 12시에 픽업 오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못 오는 애들은 택시 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수가 있든지 갈 테니까 저는 상관을 안 하고 숙제를 안 해오면 남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1학년 때도 그랬는데 숙제 완성도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니 습관이고요. 이걸 잡으면 할 수 있거든요. 아, 선생님이 안 보내는구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완료가 안 되면 제가 다시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학기 초에 자세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제 2학년이면 자세가 나와야 돼요. 숙제는 당연히 하는 거고 동영상 신청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동영상으로 보면 내신은 이게 동영상 한 3번 정도 보잖아요. 그냥 성적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현강으로 들어오셔야 되고 숙제에 대해서 100% 나올 때까지 어머니가 쪼셔야 돼요. 용돈을 끊으시든지 뭐 별의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요거만 확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다음 날인데 12시나 1시쯤에 애가 자기 전에 숙제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학교 가서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학교 가서 할 수 없어요. 학기 초에는 학교에서 자습 시간도 주지 않을 뿐더러 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날 자기 전에 완료가 돼 있는 거를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보내주셔야 저도 거기에서 빠진 것들, 부족한 걸 보충하는 거지 숙제를 안 해오면 하고선 보충할 걸 못하고 이걸 남겨서 해야 되니까 얘는 그냥 반토막이 난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등급이 밀리는 거니까 숙제는 정확하게 해서 보내세요. 자, 그날 이제 요거 나갈 거고요. 시험 분석. 그래서 등급권 나갈 거고요. 저희는 3월 7일 개강이에요. 화요일 6시고 이 시간이 되게 좋은 게 저 한 번도 안 바꾸잖아요. 계속 고3 때까지 계속 가는 시간인데 6시인데 9시에 안 끝나고 기존 수업이 10시에 끝나고 그 뒤에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9시에 딱 맞춰서 픽업 오시면 안 되고 아이한테 문자가 왔을 때 엄마 뭐 10시, 11시까지 오세요. 거기로 이제 끝나는 시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2학년 때 맡겨주시면 저희 1학년 때 열심히 해갖고 온 것처럼 또 성적 잘 만들어 갈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자, 멋진 이제 고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